저는 이 영양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5년간 버틴 겨울에 버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같다 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코님, 네. 드디어 로보택시가 출시했습니다. 네. 이 로보택시 출시가 네. 어떤 의미냐? 2007년 6월 29일에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최초 출시한 날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대비 지금 딱 18년이 지났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했죠. 아니 집에서 컴퓨터 쓰는 게 더 편한데 굳이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올 필요가 있나? 불편하게? 네. 화면도 작은데?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죠. 그쵸. 그날 애플의 주가가 2007년 6월 29일 4.36달러. 와. 18년이 지난 오늘 네. 200달러가 넘었죠. 저는 2007년 6월에는 네. 스마트폰 나온지 몰랐어요. 그쵸. 제가 안 거는 네. 2010년 네. 9월? 음, 이때부터 한 3년이나 지나고. 그쵸. 왜 우리가 늦게 알게 됐을까요?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가 한 3년 늦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산 게 이제 아이폰 3부터 네. 아이폰 3GS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애플이 아이폰 한국 진출 막을 수밖에 없는 삼성과 LG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기술을 따라가야 되니까 음. 시간을 벌어야 돼.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옴니아폰이라 그래가지고 네.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3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폰을 못 쓰게 막았다. 2007년에 출시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삼성과 LG가 시간을 벌었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로보택시가 출시가 됐어. 지금 미국과 심지어 중국에까지도 네. FSD가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못 쓰고 있지. 왜? 지금은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애국심을 살려서 현대를 살려야 되니까 네. 현대차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해서 지금 FSD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죠. 그쵸. 그래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다. 네. 지금 주가가 애플이 2007년 6월 29일에 아이폰 출시한 날 4월 4.36이었다. 네.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이번에 출시를 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 320달러 정도인데 이 18년 뒤에 애플이 50배가 올랐다. 그거는 연수익률로 계산해 보니까요. 네. 연복리로 약 25%씩 올라야 18년간 50배가 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부터 네. 18년 뒤면 한 2040년쯤 되는데 네. 이때 얼마가 돼 있을까? 최소 50배만 올라도 지금 이 투자에 대한 성공 아닙니까? 성공이죠. 근데 저는 50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거 봐볼까요? 이거 엑셀 보면은 4.36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엊그저께 로보택시 출시한 날 바로 10%가 폭등했지만 다시 또 조금 빠졌죠? 네.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도 4.36으로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4.18까지 빠집니다. 뒤진분인했네요. 네. 그게 또 이렇게 또 올라가기도 하죠. 7달러 올라가기도 하고. 아직 세상이 몰랐네. 네. 가치를. 심지어 2009년이면 거의 또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때 2009년 1월 22일 2.79까지 더 빠져요. 4.36이 2년이나 지났는데 네. 이 세상을 바꿀 그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네. 주가는 2.79까지 빠집니다. 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네.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또 반토막이 날 수 있다. 네. 2.79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100배 오른 거예요. 야. 네. 이게 투자를 미리 하고 있는 네. 게 좋은 거지만 네. 또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빨리 아니까 세상을 몰라. 우리만 난리 난 거잖아요. 네. 지금 빨리 아는 게 좋은 거지만 또 이제 외로운 길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린 네. 장기 투자자니까 네. 이 애플의 사례를 보면서 네. 테슬라는 더 엄청난 기업이다. 이 엄청난 기업이 네.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몇 대 만드느냐로 평가를 받았던 제조회사였다면 로보택시라는 이제 앱이 나오고 네. 이 앱으로 차를 불러서 자율주행에 비용을 지불한다. 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와. 회사를 완전히 진화한 네. 이 첫 번째 시작이다. 네. 테슬라는 이제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텐베고 두 번 했으니까 100배가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텐베고가 그렇죠. 시작되겠네요. 시작됩니다. 네. 아직 네. 시작 안 했죠? 그렇죠.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코코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에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엄마도 같이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테슬라 오너기도 해요. 테슬라 차를 받았거든요, 네. 모델 3.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면서 타고 계시는데 네. 엄마가 이제 꿈을 꿨대요. 꿈에서 이제 엄마와 엄마 자매, 그다음에 오빠, 동생, 형제들을 다 태우고 테슬라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족이 다 탄 거야. 네, 엄마 형제 자매. 형제 자매들이.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외삼촌이 FSD 한번 켜봐라 그러더래요. 그렇죠. FSD 켜야지. 아, 근데 꿈이니까. 네, 꿈이니까. 엄마가 아직 내 차는 안 돼. 그랬는데 아니다 켜봐라 하면서 갑자기 눌린 거야.
그거를 꾸미니까.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토파일럿도 제대로 안 해보고 엄마는 아직까지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는 수준인데 삼촌이 켜버린 거예요. 그 차가 막 가는데 너무 또 잘하더니 운전을. 그래서 와 희한하다. 불안하지만은 너무 잘하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산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날아서 드론처럼 날아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간 거야. 그래서 와 소리 지르고 막 무섭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산으로 팍 떨어졌어. 안착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차가 날랐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래서 안착을 딱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딱 그 자기 시트 있잖아요. 안전벨트하고 내 시트 그것만 하나 간당간당하게 산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산 그 폭도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도 이제 이 내 자리 말고는 공간도 없어. 누가 나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그 구하러 온 헬기가 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그 정도의 좁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고 그냥 꿈을 깼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또 해몽을 해줬죠. 삼촌들, 이모들 모두가 다 테슬라 주식을 한 번씩 다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지 않냐. 시작은 누구나 다 했지만 엄마처럼 지금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비율인 것 같다. 그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엄마 혼자밖에 없는 거지. 예지몽이네. FSD까지 출시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FSD가 출시가 되고 로보택시까지 출발을 했는데 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전에 다 하차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랑 삼촌들도 보면 예전에 한 3, 4년 전에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샀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300 얼마로 오르니까 또 입절하신 분도 계시고 또 떨어지니까 파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다 팔아서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엄마 혼자 갖고 있어. 그래서 엄마는 그 모두를 다 데리고 같이 부의 길로 가고 싶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엄마밖에 없다. 그런 거가 그 꿈인 것 같다. 어머니도 2020년부터 투자하셨죠? 이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변동성의 모진 세월을 지금 다 견디고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파시고 정말 그게 어떻게 꿈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까지 안 갔잖아요. 이제 곧 갈 거라는 거지. 꿈이 이제 미리 선 반영을 한 거고 이제 우리는 붕 날아올라가지고 착지했을 때 5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희소할 것 같아요. 맞아요. 몇 명 중에 몇 명일까요? 이게 정말 예지몽인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만 남아있잖아. 근데 내 의지로는 남아있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내 의지만으로 거기서 붙잡고 있어 봐야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었네. 그 안전벨트가 뭘까요? 인생은 실전이다. 안전벨트. 유일하게 정말 오직 테슬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지켜보십시오. 2030년이 되고 2040년이 되고 그 안전벨트가 우리 인생은 실전이다 채널과 구독자분들이 아닐까? 어머니가 보고 계시겠죠? 인생은 실전이다? 당연히 보고 계시죠. 와, 그래서 지금 코코님이 저에게 미리 동영상을 하나 공유해 주신 게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쇼츠를 막 보다가 어떤 동물 영상을 봤는데 이게 너무 지금 우리 상황이랑 제 상황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드렸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들깨에게 쫓기던 3마리의 영양이 절벽 끝에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3마리 영양이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뒤는 들개 앞은 낭떠러지 완벽하게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들개들은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개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절벽 아래를 맴돌며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영양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절벽 끝에 버틴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개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롭게 짖으며 절벽을 기어오르던 그때 한 마리가 바깥으로 몸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영양들은 더 아래로 몸을 붙이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들개들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영양들이 들개보다 더 단단한 용기를 보여준 겁니다. 살아남은 건 끝까지 버텨낸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양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5년간 버틴 더 오래 버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같다 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몰려있는 애들은 살아남은 애들이고 얼마나 많은 영양들이 잡아먹혔을까요? 그렇죠. 뭐 사자든 호랑이든 하이에나든. 근데 여기서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근데 이 절벽에 정말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여기가 아니면 하이에나도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이에나가 못 오는 그런 가파른 절벽에 붙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저 모습이에요. 오들오들 떨면서. 근데 하이에나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아요. 위에서 공격했다가 밑에서 공격했다가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얘들이 떨어뜨려 잡아먹으니까. 근데 저런 하이에나들이 우리 정말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도 진짜 많잖아요. 투자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제가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런 하이에나들이 사실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들도 거잖아. 먹고 살려고. 자기의 이 생태계 속에서 자기도 그걸 잡아 먹어야 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양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일이잖아요. 제가 딱 첫 취직을 하고 월급 받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지인들 중에서 이제 보험 넣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부터 계속 유혹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또 이제 전집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전집을 봐야 애가 똑똑해진다 하는 네. 한 개, 두 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개, 두 개 사기 시작하지. 나중에는 거실 벽면을 다 채워요, 책이. 엄마들이 계속 그걸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돈 쓰게 만들고. 또 투자를 알고 나서도 처음에 투자를 뭐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알지는 않잖아요. 하면은 뭐 단타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갑자기 막 급등주들,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막 오르면 거기에 대한 유혹들. 그렇죠. 이런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주가가 내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줄 때 먹어야 되나? 지난번에 안 팔았더니 다시 떨어지던데. 그래서 또 팔게 만들고 떨어지면 또 지금이라도 안 팔면 내 돈 다 없어지겠는데 또 팔게 만들고. 이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변에. 근데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게 병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병균이랑 바이러스를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내 면역력이 더 높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싸우고 있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이에나는 늘 있지만 우리가 멘탈을 똑바로 딱 가지고 인생을 씁니다 보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딱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데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하이에나가 방금 절벽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막 위협을 주고 떨어지면 먹으려고 또 밑에서 있잖아요. 네. 위에서 위협을 줄 때 이 기관들이 수많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팔게 만들까? 기관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팔게 할 수는 없잖아. 네. 스스로 팔게 만들어야 돼. 스스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기관들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주식 가져가려고. 그 장면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왔다 갔다 해요. 하이에나들이 올라가서 떨어지게 만들고 또 내려가서 기다리고. 우리 그럼 올라갈 때 막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이 하이에나랑 똑같네. 위에서 막 위협을 주는데 떨어지면 끝나는 목적이었다. 그럼 위에만 있겠지. 근데 왜 밑에 있어? 그 판 주식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기가 막히네요. 어제도 테슬라가 전날에 로보테스가 나오고 10% 가까이 폭등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어제 좀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죠. 그 와중에 다른 주식들,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넘어섰고 팔란티어도 신고가를 넘어섰어요. 그러고 이제 X에서 반응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왜 테슬라만 안 가냐, 팔란티어 좀 더 살걸, 뭐 그러고 후회에 섞인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하이에나지 않을까. 우리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방해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지금이라도 내가 테슬라를 팔아서 저기 올라탈까? 그래서 또 파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142달러로 신고가 찍었잖아요. 2021년 11월 4일을 봅시다. 2021년 11월 4일 주가 어떻습니까? 22달러. 22달러예요. 이 전에는 또 신고가를 찍었다가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35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21년 11월에 또 20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거의 40% 이상 폭락인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21년 11월 4일은 테슬라가 신고가 찍은 날이에요. 414. 그럼 그때 팔란티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 투자 잘못했나? 테슬라 살 걸 그랬나? 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팔란티어 팔고 테슬라로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지금 저 팔란티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지. 지금은 또 팔란티어가 더 먼저 가는 것 같지. 테슬라 투자자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부럽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부럽게 만들면서 팔게 만든다. 또 하나의 하이에나. 또 하나의 하이에나죠.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영양처럼 버텨야 된다. 그렇죠. 바닥바닥 떨면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 20달러 최저 거의 6달러까지 빠졌네요. 이 6달러까지 빠지는 이때 35에서 6달러니까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거를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보는 이거를 거네요. 견딘 팔란티어 투자자들이 지금 그 선물과 복을 받는 거지. 부러워할 게 없다. 지금 테슬라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힘들어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를 곧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이 회사가 제대로만 가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사실 그거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기업의 가치하고 상관없을 수 있으니까 그 숫자에 계속 현혹이 되게 만든다 세상이.
우리 또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는 여러 뉴스와 유튜버들이 테슬라 이야기하면 요즘에 보겠습니까?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주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 자극적인 이야기. 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팔란티어나 엔비디아가 오른 것 같은 네. 그런 뉴스만 네 귀에 들리는 거야. 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네. 또 실망감이 또 컸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네.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 떡상할 줄 알았던 네. 건데 주가는 또 하루만 오르고 그렇죠. 또 빠지니까 네. 또 그 와중에 다른 주식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속상하긴 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수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린 걸 봤는데 네. 한 대당 연간 수익이 네. 5만 불이 될 거래요. 그럼 우리 하나로 하면 한 6,800만 원 맞나요? 차 한 대당. 네. 네. 근데 차 한 대 가격이 3만 불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 잡고 네. 차 한 대 3천만 원이면 만약에 우리가 1억으로 차를 사잖아요. 네. 세대를. 차 세대를 사면 우리가 1년 동안 그 차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돈이 2억인 거죠. 네. 첫 해에는 차값이 빠지니까 이제 수익 1억이겠지만 네. 그 다음에부터는 2억씩 계속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1억 투자해가지고 2억씩 들어온다. 완전 대박 사업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사업이잖아요. 네.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수익 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나면 너도나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도나도 한다는 말은 네. 테슬라 차를 너도나도 구입을 하고 네. FSD를 구매해야지 그 사업이 당연하죠. 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구매를 당연히 하겠죠. 네. 그 구매하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벌리는데 직장에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 네. 네. 뭐 식당이나 다른 거 뭐 개업하려고 그러면 최소 몇 억 들잖아요. 네. 근데 연 2억 나오나요? 심지어 내가 노동을 안 하잖아. 그게 포인트죠. 네. 택시 아저씨들은 내가 1대1이잖아요. 한 사람이 한 대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딱 한정돼 있지만 네. 이거는 무한능식이잖아. 그렇죠. 한 사람이 3대든 5대든 내가 자본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걸로 돈을 벌어서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X에도 글을 올렸지만 그 비교를 해봤어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게 더 수익이 좋을 것인가? 네. 아니면 그 돈으로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좋을 것인가? 어. 비교를 해봤더니 만약에 로보택시를 사잖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요. 네.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 알아서. 만약에 5년을 잡고 로보택시를 샀다. 1억을 주고 세대를 샀다. 그러면 5년 같은 경우에 그 남는 수익금이 9억이에요. 네. 연 2억인데 처음에 차값 1억 빼고 네. 9억이 남아요. 근데 테슬라를 이제 40% 잡고 1억을 투자했다 생각하면 네. 5억 몇 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5년만 봤을 때는 로보택시 사업이 훨씬 더 크잖아요. 수익이. 거의 네.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10년을 놓고 봤어요. 10년을 봤더니 로보택시 사업은 19억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 단기 투자를 했을 경우 40%를 봤을 때는 1억이 28억이 돼 있었어요. 네. 그때 10년에 30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8억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로보택시보다 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훨씬 좋더라. 어떤 분들께서 택시 사업이 낫겠다. 어떤 분은 투자가 낫겠다. 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뭐 현대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멀었다 하시는 네. 분도 계셨는데 어떤 분께서 네. 그러면 5년 동안 테슬라 차로 로보택시로 사업을 해가지고 9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하면 되겠네 그러는 네. 거예요. 계산을 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9억을 만들었잖아요. 그 9억으로 40%를 5년 동안 또 했더니 네. 한 45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 천재인데 그랬죠. 조금 더 빨리 가고 네. 조금 더 늦게 가고 네.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를 사서 내가 그 택시 사업을 하든 네.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사든 네. 중요한 건 네. 이게 다 테슬라한테는 호재잖아. 그렇죠. 이렇게 로보택시를 살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네. 모든 게 다 테슬라한테 호재다. 네. 투자자한테는 다 좋은 이야기다. 그렇죠. 네. 그냥 언뜻 들어도 와 이 사업 대박이네 싶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 네. 내가 좋을 것 같으면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다 좋아 보이겠지. 네. 그럼 너도나도 소문이 나서 막 늘어나겠지. 그럼 우리는 테슬라 주주 아닙니까? 그쵸. 다 우리 고객님들 아니에요. 네. 다 수익이 날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일 거고. 그쵸. 그럼 그 자율주행은 더 이제 확실해질 거고. 네. 지금 로보택시 네. 출시와 함께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날 때마다 네. 오늘 우리가 2007년 6월 29일을 회상한 것처럼 2025년 네. 6월 22일 네. 로보택시 출시 그날을 네. 미래에 지금 우리 시대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미래 사람들이 네. 계속 이 날을 회자하게 될 거예요. 그 역사의 순간에 여러분이 테슬라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너무 투자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출시는 했지만 주가가 횡보할 수 있다. 네. 이때 계속 주식을 사모으자. 내가 정말 테슬라를 이해했다면 네.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팔란티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네. 거기에 투자해도 돼요. 네. 엔비디아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거기에 투자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과 제품이 뭔가 그게 테슬라다 네. 라는 생각이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다 위대한 기업은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투자 잘하고 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식 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잖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따뜻한 물을 먹고 하면서 그 면역력을 기르듯이 우리가 그 투자 세계에서 그 하이에나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투자계의 비타민 인생의 실전이다. 박 대표님과 함께 안전벨트 꽉 매시고 끝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시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을 달려온 수많은 날들 멈추지 않던 믿음 하나로 우린 지금 빛이 돼